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거든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랑 굳은 신뢰가 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최근에 임금개혁안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금개혁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내보신 분 있어요? 네. 뭐 잠깐 알바라도 해가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내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금 13%까지 이제 올리는 거로 여러분 버는 거 13%까지 올리는 거로 이번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9%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원래 고용주가 반을 내고 여러분이 반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럼 4.5%에서 6.5%로 오르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세금이나 이런 조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주가 뭐 절반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줘서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반 내든지 간에 똑같은 비용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여러분이 임금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분 어차피 안 냈으면 여러분의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착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13%나 9%에 가까운 금액을 실제로 내는 거다. 그래서 그쪽이 반 내는 것 같은 착시 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3% 가까운 비용을 여러분이 내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허울 좋은 얘기지만은 지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다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더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더 받는 건 나중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국민연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현금이고 뒤에 건 부도수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금 KDI에서 제안했던 거 보면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구연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운행되는 연금제도고요. 신연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자는 건데 그런 문제는 구연금이 설계된 제도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이 폰지 사기처럼 대주면은 그걸로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신연금에 넣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연금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죠. 그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조세로 메꿔 넣어가지고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라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펑크난 부분이 있으면은 당신들 세대에서 메꾸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 유권자의 지금 가장 큰 덩어리가 거기에 50대 60대 블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조세 투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추계에 따르면은 거의 600조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600조 원 정도를 메꿔 넣어야지만이 구연금과 신연금의 분리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연금제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펑크난 금액입니다. 예. 이미 여러분 세대에게 한 600조 정도의 펑크가 전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600조 전액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세대가 조세를 메꾸고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연금 개혁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 오늘 공표되었는데 이게 통과된 대로 가면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내기 시작하면요. 평생 아마 내야 될 연금의 양이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노동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이 고소득자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더 받게 될 연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이걸 통과시키면서 여러분 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데 사실은 나중에 2천만 원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넷돈 한 5천만 원 손해 보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이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언론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약간 이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는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개헌한다 그러면 개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60, 70%가 동의하고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약간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무의미한 여론조사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개헌을 하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기가 복잡하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 수요가 발생한 게 아까 큰 틀에서 정치가 반지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다고. 저 사람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인데 미친 짓을 한 거고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미친 짓을 했을 거고 수상이었어도 미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뽑힌 거에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저는 그래서 개헌이 그 권력 구조 조금 바꾼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일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로또주의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문화 자체가 좀 개선돼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세대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교육된 훈련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그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아마 이게 왜냐하면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선출된 왕을 모신다는 개념이 심해요.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시대에 대한제국까지 갔다가 왕국에서 황제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가야지 하다가 이제 사실상 왕족 출신인 이승만을 그냥 대통령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철권 통치를 하는 군인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함은 그냥 이거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에 군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가장 교육 잘 받는 엘리트였으니까 장교들이 그때 그들이 주도한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빨간당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도 민주화라는 걸 할 때 어느 나라든지 영웅을 세워요. 영웅을.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가보면 넬슨 만델라를 영웅을 세웠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인도도 간디나 네루를 영웅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나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영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웅을 중심으로 민주화도 영웅서사로 이제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향수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민주화의 정당에서도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 하나만 풀어낼 수 있는 지도자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잘 알고 거기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저는 더 이상 어떤 현인 한 사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제 썰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릿수를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이 임명되면 만여 개의 자리에 낙하산을 내려보낼 수 있다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뭐 사실상 한전사장 붙으시면 한전사장 누가 하고 계시면 혹시 아십니까? 김동철 의원이라고 4선 전직 의원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 외에도 보면 무수히 많은 이제 낙하산성 인사들이 가가지고 공기업부터 이런 거대 덩어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조금씩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 또 얘기 나오겠죠. 민영화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단순하게 자꾸 뭐 이렇게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면 그럼 민영화하자는 거냐 나쁜 놈 민영화 나쁜 거 이런 거로 가지 말자는 거. 제가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언뜻 보면 뭐 민영화하면은 뭐 요금이 갑자기 2배로 뛴다 3배로 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민영화된 기업 굉장히 많거든요. 포스코가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SK텔레콤이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KT가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SK주유소가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SK주유소가 GS보다 비싼가요? 딱히 그런 인상은 없죠. SKT와 KT가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비가 비싼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거는 사실 가격 구조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독과점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린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그런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분도 그분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인데 최근에 젠비디아 논란 보면은 이분이 자기가 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엔비디아를 만들어가지고 30%의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국민 여러분이 세금 안 내도 되는 세상 만들겠다. 이게 정연적인 박정희식 개발 마인드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판단하기도 대한민국 유권자의 상당수는
그런 뭔가 나라님이 우리 경제를 갑자기 살려줄 거야 같은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라도 제시하려다 그런 걸 제시한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요즘 핫해지니까 그걸 언급하신 거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대통령이 만능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띄워 올리는 것도 좀 이제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무조건 분권이고 권한을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관광 정치로 인한 논란이 많은데 직접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긍정적인 견해와 극단주의를 주장한다는 비판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광장 정치라고 하는 것과 함께 유튜브가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거든요. 알고리즘에 인한 확신 효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준석은 조국 딸과 결혼했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위에 뭘 쌓으려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밑단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이걸 무슨 뭐 검열로 할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국민들이 면역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미친놈이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CIA라 주장하면은 안 믿겠죠. 우리 사회가 사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쪽으로 서서히 진화를 해갈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광우병 시위했을 때 그때는 막 우리 이제 뭐 그때 몇 살이셨죠? 광우병 시위 때 거의 5살 이랬을 때였는데 광우병 시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그 선동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때 뭐냐면은 뭐 허리띠만 매도 소가죽에서 광우병이 옮겨 붙어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뭐냐면 그 동방신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동방신기 팬클럽이 막 이렇게 막 눈물의 편지 쓰고 이래요. 동방신기 오빠들이 광우병 소먹고 죽을지 몰라요. 막 이렇게 가지고 보내고 진짜 광란의 극치였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비슷한 선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도 하도 가짜뉴스가 횡행해가지고요. 미국에도 이제 그 농담처럼 뭐가 있냐면요. 미국 인터넷 사이트 가다 보면은 까만색 배경에 왼쪽에 무슨 뭐 멋있는 말 쓰여 있고 오른쪽에 사람 사진 하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 까만 배경에 글이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 그럴듯한 사진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사진을 유포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지성의 힘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 과학기술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는데 그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총 30명으로 일반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해서 수상하기까지 평균적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의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학자는 사실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도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는 환경을 바뀌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뭐 수학 같은 경우 허준희 교수 같은 사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쯤 돼가지고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과학자들의 성과가 나올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있고요. 이미 노벨상에 근접한 몇 명의 교수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운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급의 연구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있고요. 거기서 그걸 받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때 특별한 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성추행 때문에 완전히 나락갔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2004년, 2005년 이럴 때부터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고은신 이런 분들은 거의 미국에 살았어요. 맨날 가서 시 낭송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벨상 로비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강 작가가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노벨 문학상 타는 것처럼 노벨상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과학 연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웬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기는 좀 어렵다. 기초과학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쫓아가야죠. 예. 산업과 이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대신문 기자로서 네. 태극기 집회 관련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는 왜 어떻게 보수 우파, 특히 광장에 나온 보수 우파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쟁이 첫 집회 때부터 현재 탄핵 기각 집회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앉으셔도 돼요. 정치적 경쟁이 있을 때는 A와 B의 대안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야지 이제 헛봉이 안 드는 건데 이걸 자꾸 선악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 정치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대안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받는 것이 대안 경쟁인데 자꾸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애국이고 너는 매국이다 프레임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매국으로 몰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상대를 범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국민의힘 크게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랑 상대할 때 그분을 악마화하기보다는 그분을 멍청한 사람 만들기 노력 많이 했어요. 예, 그분이 무슨 뭐 수직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띄우겠다 그러면 그거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바보 아니냐. 엔비디아 얘기하면 젠비디아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데 검사 출신 지금 윤석열 한동훈조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이라는 말이 내포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국이면 얘는 매국이다라는 또는 니네는 애국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꼭 정치가 아니라 어떤 분야 논쟁할 때도요. 대안의 경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선의와 악의의 대결로 놓는 순간 상대랑 결코 이제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제가 이재명 대표 좋아하진 않지만 자기를 완전히 감옥 가두려고 하고 정치적 세명 끝내려고 몇 년 동안 달려들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는 별개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논쟁이 남 감옥 넣기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얼마나 허접했냐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때 뭐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많겠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의 경제 공약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윤석열의 경제 공약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지난 대선은요 교육 공약도 기억 안 나고요 통일 공약도 기억 안 나요. 왜냐?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싸웠기 때문이죠. 예. 법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될 걸 정치로 끌고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회의 많은 영역에 가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페미니즘 논쟁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산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요. 여성의 권리에 대해 가지고 이게 옳냐 이게 옳냐를 갖고 대안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꼭 범죄를 끌고 와요. 예.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여자라서 죽었다가 가장 첫 멘트예요. 범죄로 가는 거예요. 범죄로 가면 그 선악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범죄를 옹호하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죽었다. 근데 여자야. 그럼 여자라서 죽었다. 그럼 다 같이 나가서 강남역에 시위하자. 해화역에 시위하자. 이수역에서 뭐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맞았다. 그냥 다 그때 이수역 사건은 허위사실이었는데 선동해가지고 선악으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때 이수역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술집에서 여성분 두 분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을 하지 않고 쇼컷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분 두 분이 욕을 하면서 팼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다 뻥이었잖아요. 먼저 여성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남성들한테 음담패설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술 취해서 굴러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우리 편을 모을까 해가지고 범죄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논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풀어보자라는 대안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범죄 얘기 나온 순간부터 페미니즘 얘기는 저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간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싸잡아야 되거든요. 범죄 얘기하다가 실제로 그럼 그 결말이 뭐겠어요? 한국 남자는 다 범죄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페미니즘 쇠퇴하느냐? 30대 중반부터 쇠퇴하거든요. 왜냐? 결혼을 해봤는데 내 남편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어 아이를 둘을 낳으면은 남남 여여 여남 남녀 이렇게 75% 확률로 내가 아들이 있는데 한남 유충일 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논리적 모순을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남 유충을 낳았어. 그 모순 극복 못한 분들은 계속 그런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당하고 왠지 건전한 논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제부터가 애초에 산으로 가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너무 대한민국에 많이 널려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